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명섭입니다. 여기 나와있다시피 오늘 또 망하는 협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망하는 협상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10가지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망하는 협상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협상하기 전에 자신은 어떠한 협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하는 그런 타이틀로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한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합석 사이클의 결여, 두 번째가 입장 중심주의, 세 번째가 이 경합형 접근법으로 하는 협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절충형 협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협상의 문제와 협상의 사람에 대한 혼동의 함정,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단기 지향이라고 하는 함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곱 번째가 유일의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only one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 함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물론 이러한 함정들을 어떻게 피하느냐 하는 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은 대체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틀림없이 내 해결책만이 유일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협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난관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난관을 장애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접근 방식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이 가능한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열린 마음을 지니고 신뢰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 할 때 협상자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회의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해결책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 있는 해결책이 많이 발견될수록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 일도 쉬워집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유일한 이 해결책의 함정은 가능한 한 많은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협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입장 중심주의를 피하고, 그리고 어떻게 동기에 집중하면서도 동기를 충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협상을 하는 것은 결국 그 최악의 행동은 제 나름의 확신 속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생각하는 안이 혹은 협상 테이블에서 최초로 제출한 안이 유일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협상자가 취하는 최악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협상의 목표는 뭐냐니까 단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뭐냐? 가능한 한 여러 해결책 중에서 최선의 합의를 찾아내어 가지고 그것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단적인 해결입니다. 직감형 협상자가 취하는 또 한 가지의 그 반사적인 행동이 뭐냐 할 때 유일한
덫에다가 뭐 추가로 독단적인 해결, 뭐 거의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뭐냐? 자신은 옳다. 예? 그렇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한 논쟁이란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는 행동입니다. 이런 자세는 상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때 더 유해하다는, 더 폐해가 크다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상사이면은 조속히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그 계획을 밀어붙이려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권한의 남용 내지는 뭐 전횡이라고 비난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큰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은 그 반대입니다. 권한이 클수록 자신의 그 행위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책임이 커집니다. 또한 권한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권한 수준이 뭐 거의 비슷한 경우에도 직감형 협상자는 상대가 알고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자신이 하는 이 행위의 합리성이라든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략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해석합니다. 상대도 자신과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생각하는 비전을 상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전제하에 행동할수록 이 협상은 실패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 나오다시피 이러한 독단적인 느낌을 피하려면은 뭐냐, 어떻게 되냐?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정당성을 설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그 해결책 배후에 있는 원칙과 주장에 대해 가지고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리 명확한 기준을 내놓아야지. 그리고 난 뒤 제시하는 이 해결책이 뭔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명확한 이 기준이, 사전에 내놓은 기준이 해결책의 바탕이 된 주춧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전에 내놓지 않고 사후에 설명을 보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안을 제안받은 상대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후에 뭐 설명을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설명도 없이 제안을 받으면은 그 상대는 바위와 같은 이 자세를 취하고 나중에 사후에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그 협상의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하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협상자가 자신의 이 주장하는 이유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수록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칙에 초점을 둔 논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협상의 이슈의 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이라든지 분쟁도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망하게 하는 이 협상의 함정으로서 유일의 덫과 독단적인 해결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협상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